오늘 리뷰할 책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브라질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조제 아무르 지 바스콘셀로스 작가가 쓴 책으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을 대표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인데요. 대체 이 책이 왜 유명한지, 이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함께 후루룩 알아보시죠. 주인공 5살 제제는 장난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순수한 남자아이입니다. 하지만 제제가 장난을 칠 때마다 가족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빠는 제제를 매우 심하게 때립니다. 책에 묘사된 수준으로만 봐도 이건 거의 아동학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제제를 매우 때리죠. 하지만 우리의 제제는 그 순수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아빠가 실직자가 되고 가족들은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제제네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장난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마을에 온다는 거예요. 제제는 장난감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장난감도 사지 못하고 걷느라 고생만 뒤지게 하고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그래서 제제는 홧김에 이런 말을 하죠.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싫어. 그런데 아빠가 이 말을 듣고 말아요. 제제는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구두 닦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배를 사줘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죠. 이 부분만 봐도 제제가 마음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가 느껴져요.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추억도 잠시. 아빠는 여전히 실직자였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 집에서 아이들은 하나씩 자기 물건을 고르는데요. 글로리아 누나는 망고 나무를, 안토니오 형은 타마린드 나무를 골랐어요. 멋지고 예쁜 것들은 누나 형에게 다 뺏겨서 제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당에 있는 작고 초라한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게 돼요. 이것이 제제와 라임 오렌지 나무의 첫 만남입니다. 마당에 심어진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매일 수다를 떨어요. 제제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착하고 올곧은 아이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제제의 장난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제제는 자동차 뒤에 달린 바퀴에 박쥐처럼 매달리는 장난을 좋아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차에는 다 매달려 봤지만 포르투갈 출신의 한 아저씨 차에는 매달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폴짝 매달렸는데 이런 아저씨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제가 또 장난을 치다가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우연히 제제를 만난 포르투갈 아저씨가 저놈 자식이 믿긴 하지만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고 이를 계기로 둘은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아저씨는 제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제는 그저 장난을 좋아하는 5살짜리 아이인데 가족들은 그런 제제에게 회초리를 들고 심지어는 심하게 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제는 알면 할수록 똑똑하고 조숙한 아이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포르투갈 아저씨는 제제에게 마음을 열고 제제는 그에게 포르투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만나던 제제가 보이지 않아요. 대체 제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알고 보니 누나에게 아주 심한 욕을 했는데 열받은 누나가 제제를 아주 제대로 패버린 겁니다. 그리고 좀 회복됐나 싶었는데 이번엔 아빠한테 또 한 번 뒤지게 맞아요. 이유는 노래 때문이었어요. 제제는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 노래를 듣고 아빠가 벼락같이 화를 낸 거예요. 제제가 불러준 노래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라는 가사의 탱고 노래인데 제제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불러준 것뿐인데 아빠는 대체 이런 노래를 어디서 배워왔냐며 허리띠까지 풀러서 제제를 심하게 때립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자꾸 우리 제제를 때리는지. 자, 제제는 2연속 콤보로 뒤지게 맞고 나서 며칠간을 알아 누워요. 그리고 제제의 단짝인 포르투갈 아저씨는 영문도 모른 채 제제의 소식만을 기다리죠. 일주일 후 제제가 드디어 회복하고 포르투갈을 만납니다. 제제는 풀이 죽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필요 없는 아이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난 내일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포르투갈은 제제가 너무나 가엾어요. 이 작은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학대를 하는지. 그래서 포르투갈은 제제를 달랠 겸 낚시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에서 제제는 포르투갈에게 자신을 아들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은 기꺼이 그러겠노라 하며 제제를 안아주죠. 제제의 순수한 마음과 가치를 알아주는 건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와 포르투갈 아저씨가 유일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제에게 끔찍한 2가지 사건이 생겨요. 첫 번째는 제제의 집 마당에 도로가 들어서게 되면서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소식은 무척 충격적이었는데요. 그의 단짝이자 아빠나 다름없었던 포르투가가 갑자기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제는 충격이 알아 누워요. 하지만 포르투가 아저씨의 존재를 모르는 가족들은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거라고 착각해요. 제제는 하늘의 천사에게 원망도 해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도 해보지만 이미 죽은 포르투가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제의 순수한 영혼을 느꼈던 유일한 사람, 제제가 믿고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상심하는 제제를 위해 아빠는 이런 위로를 건네요. 라임 오렌지 나무가 빨리 잘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제제는 이렇게 답하죠. 벌써 일주일 전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잘렸어요. 제제에게 포르투가는 단짝이자 아빠이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던 거예요. 소설은 어른으로 성장한 제제가 포르투갈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 편지 말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살 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비유를 합니다.
누군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가 되었어, 별이 되었어처럼요. 하지만 어른인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에 담긴 공포와 슬픔을요. 제재는 철든 아이였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재는 오히려 철든 아이였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극복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철이 드는 게 좋은 걸까요? 철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이 답은 편지 말미에 적혀 있는 제재의 물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저는 이 말이 내가 철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철들지 않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일들이, 아파하지 않았을 일들이 있거든요. 제발 철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대체 왜 철이 들어야 하나요? 저는 철들지 않은 제 순수한 모습이 더 좋아요 라고 말이죠.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뽀르뚜까 아저씨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던 그 철없는 5살 아이 제재가 더 좋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철들지 않은 순수한 제재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